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호입니다. 새로운 대체, 대안 마련이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일까요? 해양수산부가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여수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기름 유출의 재발 방지책을 내놨습니다만요. 재탕이다, 삼탕이다, 늑장 대책이다. 또 심지어는요, 유조선 중심의 방지 대책이 한계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과연 이번에는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온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먹거리 문제 민감하시죠? 기름이 유출된 해역의 수산물 이제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지 이 문제도 살펴보겠습니다. 교과 과정을 벗어난 수업평가는 가르치지도 평가도 못하게 하는 이른바 선행학습 금지법이 통과되면서 논쟁이 뜨겁습니다. 공교육을 살린다는 취지 그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사교육 풍선 효과가 예상된다는 의견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문제라 본회의 통과 이후에 오는 8월에 시행되는 그런 예고된 수순으로 이렇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선행학습 금지법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잠시 후에 이것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뉴스 정면 승부 yes, o, no로 이렇게 변함없이 시작합니다. 민주당이 오늘 석 달 만에 또다시 장애로 나섰습니다. 장애로 나서면서 밝힌 설명은요,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 도입과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공약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안에서 싸우느냐 밖에서 싸우느냐 청취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느 것이 좋습니까? 그래서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질문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민주당의 장외 투쟁 옳은 결정입니까? 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민주당의 장외 투쟁 옳은 결정입니까? 입니다. yes 또는 no라고 답하시고 의견도 함께 덧붙여 보내주시면 방송이 끝날 무렵에 자체적으로 받은 문자 집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스마트폰 YTN 라디오 이름이죠. 애플리케이션 yes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몇 분 뽑아서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6개월 잡지 구독권과 영화 예매권 보내드리겠습니다. 2월 19일 수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엽니다.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원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배우 현빈, 어쩜 그렇게 비율이 좋을까? 황금 비율이니까? 인생 자금도 황금 비율로 맞추면 좋겠죠? 그래서 시작. 삼성생명 종신보험의 세약수 골든 밸런스. 사람, 사랑, 삼성생명.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숙현 시사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정말 까칠한 뉴스예요. 서울시 공무원 간첩 네. 의혹 사건. 간첩 사건이냐 정말 의혹이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네네. 네, 여야 간에 계속해서 쟁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황교안 법무장관이 또 다른 해명을 내놨다고요? 예, 또다시 해명을 한 건지 또 다른 해명을 한 건지 참 헷갈립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세 건의 문서와 관련해서요. 법무부와 외교부의 설명이 달라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외교부는 한 건만 받았다. 법무부는 3건을 외교부를 통해 받았다. 서로 다른 얘기를 했다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건데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황 장관은 다시 해명에 나섰습니다.
출입경 기록의 경우에 맨 처음에 수사기관을 통해서 중국 당국으로부터 확보한 이후에 그 내용의 진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외교부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출입경 기록을 발급했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 확인서에 애초에 그 출입경 기록 자체가 다시 첨부돼 있었다 이렇게 부연을 한 겁니다. 어쨌든 같은 서류가 첨부돼 있었으니 외교장관이 말을 한 것과 자신이 말한 것이 같다는 주장인데요. 어쨌든 이틀 전 설명과는 분명히 달라진 점이 있기 때문에 명확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 명확히 풀리지 않는 점 정말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네. 사실은 분명히 하나겠죠. 네. 그렇죠. 진실을 하는데요. 밝혀지겠죠. 네. 네. 언론도 사실 규명에 좀 더 앞장서야 되는데 그렇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항상 언론에 대한 지적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공방만 이렇게 경만식으로 보도하다 보니까요. 그렇죠. 네. 네. 자, 이번에는 규제 문제 살펴보죠.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규제 개혁을 강조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네, 연달아 신년 업무 보고가 최근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토부, 해수부, 환경부 차례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요,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토부와 해양수산부, 환경부 소관 입지 관련 규제가 정부 전체 규제의 30%다. 이렇게 세 부처가 정부 규제 개혁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면서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수에다가 돌을 던졌을 때 개구리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우화를 소개하면서 규제를 만들 때 기업을 죽일 수도 있다 이렇게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규제 완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지금 1년 만에 경제 민주화를 달성했다고 하고 있죠. 앞으로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당분간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규제 완화. 네. 역대 정권마다 보면은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좀 푸는 경향이 좀 많았었죠. 기업의 길을 살리자 네, 이런 그런 거였는데요. 이유로요. 네. 네. 자, 이번에는 재판을 받고 있는 1심에서 아주 중형을 선고받았었죠.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 이석기 의원의 국회의원 자격 문제, 제명 심사를 새누리당이 촉구하고 있다고요? 네, 새누리당은 1심에서 12년이 선고된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제명 심사를 하자 그렇게 촉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또 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결정을 하루빨리 마무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당내 비교적 온건파로 분류되는 남경필 의원은요, 오늘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재판을 지켜보고 징계안을 논의하겠다는 이유로 숙려 기간이 지났음에도 논의하지 않고 있다면서 민주당을 계속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이 난 만큼 윤리위원회를 열고 징계안을 처리하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진보당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앞으로 6월 지방선거와 7월에 있을 재보궐선거 이후에 결정이 내려진다면 진보당이 또 후보를 내기 때문에 국민에게 큰 혼란을 줄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석기 의원이 유죄를 받은 것을 동력으로요. 새누리당은 진보당 해산 문제까지 하루빨리 처리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또 서울 광장에 나가셨죠. 지금 여당이 이석기 의원을 가지고 이슈를 이어가는 반면에요. 민주당은 앞서 소개드렸던 서울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으로 여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외국 공문을 위조하다가 국제 망신을 당했는데 대통령은 침묵을 하고 있고 장관들은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 중에 공군 사관학교 얘기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공군 사관학교가 1등으로 졸업한 여생도에게 최우수 졸업생인 대통령상이 아니라 국무총리상을 수여해서 지금 성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여성 대통령 시대에 여성 인권이 퇴보하고 있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군대에서는 왜 그럴까요? 네. 기업들은 최근에 보면은 여성 분들이 네.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네. 네,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고 해도 이런 거 네. 보면 여전한 거죠. 네. 군은 아직도 좀 더 기업에 비해서 폐쇄적이라서 그런가요? 네. 그렇죠. 네. 네. 자, 이분 이야기 들어보죠.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네. 서울시장 출마설을 일축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가 오늘 라디오에 연달아 출연을 했습니다. 최근에 자신의 서울시장 출마설을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라면서 일축했고요. 특히 박원순 시장의 재선이 새정치라면서 안철수 의원 측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노 전 의원은 지난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에 박 시장의 공동선거 대책위원장을 맡은 바가 있었습니다.
노회찬 전 의원 오늘도 입심은 여전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불과 2년 만에 박원순 시장의 품질 보증 기간이 아직 안 끝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품이 잘못됐으니까 반납하고 제가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볼 때는 박원순 시장이 한 번 더 당선되는 것이 새 정치라면서 현재 다소 딜레마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안철수 의원 측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네. 품질 보증 기간. 사람에 대해서 품질 보증 기간이라고 표현하니까. 네. 네. 이번에 화제의 영화죠. 또 하나의 약속. 네. 제작진들이 기자회견을 가졌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네, 박철민 씨가 주연한 또 하나의 약속은요. 삼성 반도체에서 일을 하다가 사망하신 고 황유미 씨의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개봉 전부터 상당히 관심을 모았는데요. 실제 개봉 2주 전부터 예매율이 1위였고요. 네이버 검색순위 1위를 상회하는 등 관심이 높았습니다. 외신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기울였는데요. 문제는 상영관이었습니다. 오늘 제작사와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롯데시네마 측이 단체 관람 예매, 대관을 수차례 거절을 했고 갑자기 스크린 광고를 거절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들은요. 롯데시네마가 삼성전자와 공모해서 이 같은 횡포를 부렸다는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재벌그룹 사이에 이심전심이 아니고서는 이 같은 사태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영화 하나 갖고 이렇게 재벌 기업들과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참 이해가 좀 어렵네요. 예, 네. 어떤 거대 기업 내지는 좀 정치로 민감한 것들은 항상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어쨌든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네. 네. 사실 여부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이런 기자회견이 있다는 자체가 좀 심증은 간다라는 주장이기 때문에요. 예,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시각 6시 20분 31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죠. 유보연 캐스터. 네,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곳곳에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자동차 전용도로 고장차 구간이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하월곡 램프 부근 고장차가 있었는데요. 방금 전에 고장차 처리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파 때문에 이 부근 서행으로 지나고 있고요. 이어서 내부순환로가 성산 쪽으로 정릉 램프를 조금 지난 지점에 고장차가 서 있습니다. 때문에 종암 분기점부터 밀리고 있고요. 반대쪽으로는 성산 램프에서 정릉 터널 구간 막히고요. 아현고가도로 철거 공사 진행 중인 신촌로의 경우는 생각보다는 나쁘진 않습니다. 신촌 기차역을 중심으로만 양방면 속도를 못 내고 있고요. 이어지는 양화로가 동교동 3거리에서 합정역 구간 쭉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성산로가 이대 후문에서 연대 앞 3거리 지났는데 속도를 올리지 못하고요. 여의대방로 사고 소식입니다. 원효대교 쪽으로 여의교 부근에 추돌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 부근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첫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오늘 대통령 업무 보고회에서요. 여수 기름 유출 사고 등 유류 유출에 따른 해양 오염 사고 재발 방지책을 내놨습니다. 유출된 기름을 완전히 제거됐고 또 여수 지역 수산물에도 오염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나 또 특별 대책이다라고 보기 좀 어렵다. 또 우려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궁금한 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수부 손재학 차관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손 차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 31일이었죠. 의산호 사고에 이어서 15일에는 또 부산 앞바다에서 대형 화물선과 유류 공급선의 충돌로 해양 오염이 또 잇따라 이렇게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2번이나요, 최근에.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참 유감이지만은 기름 유출, 대형 상선의 이런 반복되는 각종 사고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정말 안전 사각지대가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이 있고 또 대책을 내놓으셨는데 정말 사각지대를 메울 만한 대책인가요? 먼저 연이어서 이런 유류 오염 사고가 발생하게 되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네. 여수에서 발생한 의산호 충돌 유류 오염 사고는 예. 배를 안전하게 접안시키는 책임을 받고 있는 도선사가 조종적인 유로선이 송유관 시설을 파손시킨 전례가 없는 사고이고 네. 그리고 부산에서 발생한
그 캡틴 반젤리스 에로 사고는 그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서 급유선이 급유 작업을 중단하고 네. 철수하려던 차에 강한 너울이 와서 이렇게 충돌이 생겼던 그런 사고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사고를 그 교훈 삼아서 다시는 그 이런 유형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네. 저희들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조금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릴까요? 요점만 아주 핵심만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은 그 도선사에 대한 도선사의 역량을 재평가하고 네. 그 도선으로 비정상적인 운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네. 도선 매뉴얼을 갖다가 그 만들고 제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도선사들이 면허를 한번 받으면 네. 뭐 유효 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5년 단위로 유효 기간을 두고 네. 적격 여부를 평가하고 또 교육도 시켜서 네.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네. 운전면허도 또한 갖고 있으면요. 면허 갱신 네. 기간인데 지금까지 도선사의 경우에는 그런 심사 이런 게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도선사는 원래 그 큰 선박을 운영하던 그 선장 출신들이 도선사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도선사 면허를 한번 받을 때 엄격한 심사를 거치고 그 외에는 뭐 이렇게 재평가 제도가 없었습니다. 아, 술을 많이 먹는지 운전면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런 심리 상태도 체크하고 하지 않습니까? 운전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이 타지도 않고 배는 또 바다에서도 그런데 지금까지 제대로 그걸 관리를 못한 걸 다시 매뉴얼을 만드는 거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도선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도선협회가 있습니다. 그 예. 지역별 항만별 도선협회가 있는데 네. 이 도선사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네. 운영을 해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매뉴얼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그 정부가 점검하고 하는 여지가 별로 없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도선 매뉴얼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 그런 그 제도화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민들의 피해 문제 항상 보면은 이 해양 사고와 관련해서는 보상받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번 사건을 포함해서요. 이번에는 뭐 다른 그 경우와보다는 뭐 빨리 신속하게 배보상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중재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그 피해 대책 협의회를 피해업인과 또 책임 있는 부분과 함께 대책위원회를 2차례 개최를 했고, 네. 그래서 그 대책협의회에서 신속하게 배보상 협의를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자라고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서 지금 네. 여수, 광양, 남해, 하동 그 4개 시군이 네. 지금 오염 피해가 일부 많은 곳도 있고 일부 있는 곳도 있는데 예. 각 지역별로 피해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피해 대책위원회와 또 책임 있는 쪽과 함께 신속하게 배보상 절차를 진행시켜 나가도록 중재 조정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요, 이 가뜩이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수산물에 대해서 걱정이 많아서 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또 기름 유출 사고 때문에 우리나라 이 수산물도 이거 참 걱정된다라고 해서 좀 피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여수 해역지구 수산물을 포함해서 우리 지금 소비자들이 먹고 있는 수산물은요? 우선 그 국민들께서는 뭐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그 안전성은 확실히 보장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유류 유출 해역에 대해서는 더욱더 엄격하게 저희들이 조사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실 그 해상에 부유된 기름은 빨리 제거가 됐지만 네. 이 해안에 이제 붙어 있는 그런 그 기름 잔류 물질들을 지금 이제 제거하는 작업은 아직 완료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그 해수와 또 밑에 퇴적물에 유분이 있을 수 있는 그 퇴적물 그리고 생물들에 대한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는 네. 이제 유류가 유출되면 보통 검출되는 그 인체에 유해한 벤조피렌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벤조피렌은 이번 조사에서는 전혀 검출되지가 않았습니다. 다행이네요. 발암물질이죠. 예, 발암물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현재 이제 유류 유출이 있고 나서 뭐 초기에
채취된 시로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우선은 크게 오염이 안 됐을 수도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또 2차 조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그 유류가 점점 그 현지에서 없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차 조사에서 수산물 안전성은 확인이 됐지만 2차 조사에서도 저희들이 그 판단하기에는 뭐 오염이 기준치를 넘을 것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만에 하나라도 오염된 수산물이 식탁에 올라가지 않도록 오염된 여부를 철저히 검사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차관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정말 말 그대로 이렇게 걱정 없이 이렇게 소비자들이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제 남해 이쪽 수산물 전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제 수산물 그러면 이제 언뜻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동해에 몇 년 전부터 한국산 명태가 사라졌다, 씨가 말랐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동해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라는 것을 이번에 업무보고에 내놓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이제 명태는 사실 우리 그 뭐 대표적인 국민 생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명태가 과거에는 대량 어획되던 것이 지금 명태가 거의 우리 수역에서 사라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명태를 아직도 굉장히 많이 먹고 있는 생선입니다. 다 수입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바다에서 사라진 이 명태를 다시 한번 살려보자는 그 정부의 의지를 담아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첫째는 지금 이제 과거에는 뭐 최고 많이 잡을 때는 명태가 한 40만 톤까지 잡혔습니다만 네. 지금은 1년에 한 1톤, 2톤 정도 잡힙니다. 네네. 그리고 그 명태도 그물에 걸려서 잡히기 때문에 거의 다 살아오지 못하고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태를 살아있는 명태를 확보해서 그것을 어미로 해서 그 종묘 생산을 하고 그 지어를 다시 키워서 바다에다 방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키운다. 그런데요, 네. 동해 이쪽도 그렇지만 서해에서는 보면요, 이 중국 어선들의 이제 불법 문제, 불법 어로 문제 때문에 어장이 이제 참 거의 난장판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막고 또 이쪽 서해의 이 어장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대책은 어떻게 좀 나왔습니까? 먼저 지난해 6월에 그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고, 예. 이어서 후속 조치로 한중업 공동위원회가 10월 달에 있었습니다. 예. 당시에 한중 양국이 합의한 바로는 이제 우리 업 지도선만 가지고 중국 어선을 제어하기에는 중국 자체적으로도 중국 어선을 제어하는 노력이 보태져야 되겠다 해서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지도선에 함께 승선해서 순시해서 네. 중국 어선 불법 조업을 갖다가 해상에서 경고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기로 한 바 있고 또 운반선 체크포인트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입하기로도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보다 구체적인 한중 지도 단속 실무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공동 순시와 운반선 체크포인트 제도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갖다가 합의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국 측의 이런 불법어음, 불법어로 이런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보면은 이제 그 서해 5도에서도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연평도를 떠나는 선원들도 있고 선원 구인난도 심해지고 있다고 하고 또 선원들에 대한 선불금 사기 피해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선원 문제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제 우리 선원들께서는 좀 열악한 그 근무 여건 때문에 또 승선을 기피하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또 고급 선원들로 우리가 말하는 해기사들은 또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또 모자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스매칭을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네. 선원 인력 양성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이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해양대학의 그 성선학과 정원을 늘리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고 지난해부터 뭐 일단 소규모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정원을 계속 늘리기를 또한 그 단기 해기사 양성 과정이 있습니다. 오션 폴리텍이라고 거기에서 매년 한 200여 명의 해기사를 그렇게 그 공급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차관님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어야 되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해양수산부 손재학 차관이었습니다.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김소영 한의학 박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당연히 건강이겠죠? 요즘 보면은 학생은 학생들대로 또 주부는 주부대로 각자의 스트레스를 너무나도 안고 가는 사회가 돼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게 다 빨리빨리 이런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생활 습관을 버려버리고 차근차근 생활 습관을 만들어 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고 미래의 건강한 대한민국을 여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문을 열죠. 두 번째 정면 인터뷰는요. 선행학습 금지법이 마련됐는데 이게 교육 판도를 과연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뒤 뵙겠습니다. SUV는 정숙하지 않다, 편안하지 않다, 부드럽지 않다. 그것이 SUV라면 산타페는 SUV가 아니다. 강인함은 물론 세단의 부드러움까지 가장 진화된 산타페 2014 탄생.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장동건, 바이오의 효과를 경험하다. 피부가 맑다, 투명하다. 남자들은 잘 와닿지 않죠. 근데 바이오 에센스는 칙칙했던 피부가 환해지니까 요즘 뭐 좋은 일 있냐는 말 많이 들어요. 피부 컨디셔닝, 아이오프맨 바이오 에센스. 피부만 좋아져도 남자는 확 달라 보여요. 눈부신 광채 피부 그 이상. 새로 나온 블루밍 에센스. SK2의 새로운 발견. 피부 내면의 촘촘히 빛을 채워 활짝 피어나는 피부. 경험하세요. 새로운 블루밍 스킨 SK2. 네, 두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은 학교 수업에서 가르치지도 평가지도로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선행학습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선행학습 금지법은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입니다. 비정상적인 사교육의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된 특별법입니다. 사교육 때문에 무너지는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또 서민층, 중산층의 가계 경제가 악화되는 그런 병폐를 막겠다는 취지인데요. 이 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과 함께 사교육 규제가 과연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겠느냐, 오히려 학원 의존도만 높아질 것이다, 이런 실효성 부분을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 법안이 표결 없이 여야 합의로 가결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법안을 제출한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표결 없이 여야 합의로 가결되는 법안, 또 교육 문제인데 상당히 이례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견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표결 없이 통과. 아니 그렇지가 그렇지 않습니다. 않아요? 이게 제가 낸 법안과 새누리당의 이제 권은희 의원이 낸 법안이 있는데요. 네. 강은희 의원께서 낸 법안이 있는데 두 개가 공교육 부분은 똑같습니다. 네. 이제 공교육에 대한 선행학습, 선행교육을 규제하는 건 맞는데 네. 제 법안은 사교육까지 규제를 똑같이 하자는 법안이었고 예. 새누리당 의원이나 정부는 사교육은 규제를 배제시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안 낸 지 1년 넘게 서로 토론하고 서로 입장을 관철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네.
결국 정부와 새누리당이 그 사교육 현장에 규제하는 것을 반대해 왔기 때문에 네. 부득이 민주당에서 이걸 더 미루면 공교육까지 선행학습을 규제하는 것까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예. 할 수 없이 양보해서 공교육 부분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선행교육, 선행학습을 규제하는 법안에 대해서 합의를 해준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네, 이제 네. 그걸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합의를 해서 통과시켰다는 것이지 이견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네. 무려 한 1년 넘게 네. 서로 간에 씨름했었죠. 네, 그렇게 이제 수정 보완됐다. 네. 네네. 자, 주요 내용을 보면요. 먼저 초중고교,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입시에서 학교에서 배운 내용 이외에는 출제를 하면 안 된다. 금지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은 학교 수업에서 가르치지도 또 평가하지도 못하도록 한다. 그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행학습, 각급 학교마다 이런 전문가들에 의해서 마련된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예. 중학교 1학년 과정, 2학년 과정, 3학년 과정, 또 고등학교 1, 2, 3, 또 초등학교 과정이 이런 전문가들에서 마련됐고, 네. 각급 학교가 그렇게 따르도록 돼 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예. 우선 초중고 학교 현장에서 그 정해진 교육 과정을 넘어서 선행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 금지가 있고요. 네. 또 학교 내에서 초중고에서 시험도 그 정해진 교육 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내서도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를 유발하는 것이 결국은 대학 입학 시험이기 때문에 대학 입학 시험도 고등학까지의 교육 과정의 범위 내에서만 출제하도록 의무지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공교육에서만 네네. 이렇게 규정돼 있고 사교육에서는 유감스럽게도 선행학습, 선행교육을 유발시키는 광고나 선전을 하지 못하도록 그것만 규정을 예외적으로 한 것입니다. 예, 예. 결국 이제 규제를 강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시험 이런 걸 내는 학교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제재를 하는 그런 규제 강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예, 법에서는 이제 이런 선행 교육을 초중고에서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시험 문제도 초중고에서 교육 과정에 넘어서는 그런 문제를 출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대학에서도 대입 시험을 그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과정을 넘어서는 그 대학에서의 전공 과정을 낸다든가 이렇게 못하도록 했고, 이에 대해서 만약 하게 되면 관련 학교에 대한 페널티, 또 선생님에 대한 징계, 재정 지원 중단, 이런 정원 감축, 이런 등등의 제재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좀 무시무시한 제재 조치가 많네요. 네. 이렇게 교육 과정이 전문가, 또 공교육 또는 교육 현장에서 정해지도록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는데, 네. 지금까지는 이거를 막 일탈하고 넘어서고 무시하는 일들이 네. 학교 현장, 또 사교육에서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로 인한 폐해가 많았고요. 그래서 규제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 그런데요. 요즘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까지 학원에 안 다니는 학생들은 사실 없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 예. 않겠습니까? 예, 예. 의원님 파악하실 때, 사교육을 전면 금지하는 게 아니고요. 네. 정해진 각급 학교, 네. 학년의 교육 과정이 있는데, 네. 이것을 선행교육,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이를 넘어서는 학습이나 교육, 시험 문제 출제를 함으로써 사교육을 더욱더 부추기는 것이죠. 그런 것을 막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지, 사교육 전체 학원 이런 거를 막을 수도 없고 막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렇게 실행이 된다면 학부모들이 형편이 안 돼서 또 재정적으로 좀 어렵고 또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은 정말 좋아하실 것 같은데, 교육 현장에서 또는 학원 쪽에서 보면 오히려 의존도가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예, 당연한 지적입니다. 이것은 사교육을 없애거나 또는 선행학습, 선행교육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또 이러한 법이 마련됐다고 해서 실제 교육당국에서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얼렁설렁 넘어가고 또 방치하면 전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잡히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건이고 조치일 뿐이지
선행학습, 선행교육을 막고자 하려면 교육당국이나 전체적인 총체적인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총체적인 모든 조치가 행해질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네. 최소한의 조치도 그냥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최소한의 조치를 통해서 실효성을 담보하고 예. 그러면서 점차 이에 덧보태는 보완 조치나 추가 조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자, 추가적인 조치. 이제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결국 선행학습이라는 것이 경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학부모, 학생 그런 욕망, 욕구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현재 수능 체계라든지 대학 입시 구조 이런 자체가 경쟁을 유발하는 구조인데 이건 그대로 놔두고 이 선행학습만 막는다고 될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선행학습에 대한 일정한 규제, 과도한 선행학습에 대해 규제하는 것은 최소한의 필요 조치일 뿐 충분 조건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교육이 파행적으로 왜곡되는 이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네. 대입이나 또는 특정 대학을 나와서 인생을 좌우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그 특수한 잘못된 구조를 혁파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교육당국뿐만 아니라 예. 정부, 국회, 또 사회 뭐 이런 총체적으로 이거를 고쳐 나가야 되겠죠. 이게 그리고 하루아침에 뚝딱 또 모든 것이 다 고쳐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함께 이거는 수정, 보완, 또 추가 조치, 총체적인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만 근원적으로 보면 특정 대학을 나오면 평생 먹고 사는데 보장이 되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특권, 파행적 구조를 고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법안 때문에 좀 걱정 많이 하시는 곳, 학원이나 교습소, 사교육기관 쪽이 아닐까. 그래서 학원 시장 구조에 지각 변동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목소리들도 있는데요. 그분들도 제가 낸 법안의 공교육 부분에 대한 선행학습 규제는 지금 법안에 반영이 됐지만 학원 등 교습소에 대한 규제가 실제로 알맹이가 빠졌거든요. 또 정부 여당도 굴복을 했고 이것은 학원연합회 등 일부 학원의 분들이 압력을 넣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고 이번 선행교육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반감시키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오히려 학원에 종사하시는 분 중에는 이 선행교육을 오히려 규제를 해야만 네. 사교육 현장에서도 네. 교육이라는 기능을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당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자신들의 영업이익 이런 등등만 관심을 갖고 교육을 바로잡는 이런 부분에 오히려 외면하거나 탐욕적으로 나오면 오히려 우리 사회를 꾸려가는 같은 교육을 맡고 있는 공적 기능의 담당자로서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선행학습 금지 그러면 또 문득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 과외는 되냐 안 되냐 또 영재들의 경우는 또 이런 지도를 받고자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영재교육은 선행학 예외로 시켰습니다. 특별히 예외. 어느 예. 특정 부분에 재능이 있어서 네. 특별히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 부분은 선행학습 선행교육의 범위가 아닙니다. 그건 네. 당연히 되어 있고 또 예능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학생들이 학력이 좀 부족하거나 좀 더 보충하기 위한 보충과 심화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교육 받는 거에 대해서 규제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인 과외는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그것도 과외.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학원이나 개인 교습 또 개인 과외 받는 선행 교육에 대해서는 규제 부분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학원이나 개인 교습 과외 받는 건 지금 알겠습니다. 이 법안만으로는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네. 언제 시행되나요? 이게 이제 공포한 후로부터 6개월이니까요. 네. 지금 교육위를 통과했고 네. 이번 2월 국회 통과되면 네. 이제 올해 2학기부터 적용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는 2학기부터 가을이네요. 예.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네, 앞서 들으신 내용 좀 더 깊게 더 따져보겠습니다. 선행학습 금지법 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은 여러 가지 괜찮은
법안이다라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교육 현장에서 과연 이 선행학습 금지법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실효성은 있는 것인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안상진 부소장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 부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앞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상임위 통과에서 본회의 통과 남아 있고 그래서 가을에 2학기 때부터는 가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전체적으로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예, 일단 꼭 필요한 법안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공교육 안에서도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게 하는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번에 이 법안은 좀 제약하자라는 것인데요.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제 빠져 있는 부분이 배치고사. 그러니까 지금 중학생이 이제 고등학교에 이제 들어가는데 아직 입학식도 안 했는데요. 네. 배치고사를 보면 고1 수학까지가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배워야 될 내용인데 이미 시험 안에 다 들어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중학교에서 정기고사를 볼 때 특목고나 자소고를 위해서 변별력을 위해서 고등학교 문제가 나온다던가 아니면 대학이 대입 전형에서 대학 과정의 문제를 내서 고등학생을 뽑는다던가 이런 식의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관련된 법안이 없어서 관련된 법이 없어서 사실은 좀 규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제거하기 위한 그런 법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장님이 보실 때요. 자, 이제 법안 취지대로 정말 선행학습이 사라지고 좀 그런 비용 부담이 줄어들면 정말 좋겠지만 한편으로는 이거 정말 걱정되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네. 사실 이제 앞부분에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제 공교육 기관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많은 부분들을 담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선행학습을 받아야 된다. 이제 이런 요소들은 많이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원에서는 계속해서 학부모의 불안 마케팅을 통해서 선행학습을 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거고 이제 그런 학원 사교육에 대한 규제 부분은 사실은 다 빠졌습니다. 다만 이제 광고 부분만 들어갔는데 이건 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사교육부 관련된 부분은 좀 규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그 실효성 부분에서 좀 떨어진다라는 점이 걱정이 되고 혹시라도 좀 이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이런 부분들을 운영을 할 때 너무 과도하게 교육과정을 촘촘히 해가지고 교사의 어떤 자율적인 수업권을 좀 침해할 수 있는 부분들 좀 그 부분들도 좀 정교하게 그거는 이제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잘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는요, 학교 내신 시험이나 상급학교 진학 시험 등에서 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문제가 출제돼서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학교에서 배운 내용 이외의 것을 출제하는 것을 금지하면 앞서 그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 정말 이게 어느 정도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적어도 나는 이제 선행학습을 하지 않고 나는 공부할 거야라고 생각했던 학생들이 사실 그런 학생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고등학교 배치고사 배우지도 않은 거를 시험 보겠다라고 하고 대학에서 갑자기 대학 과정에 문제를 내면은 어쩔 수 없이 그 부분들에 대한 선행학습을 하고 또 사교육기관을 의존해야 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뺀다면 적어도 자기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 선행학습을 의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진행하면서 공부하겠다는 학생들이 가능해지고요.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그렇더라도 나는 좀 더 성적을 더 잘 받기 위해서 난 선행학습을 할 거야라고 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달라지는 것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앞서 사교육 시장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학원에서는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사교육기관에서 이렇게 강조를 할 텐데 봐라 이제 공교육기관에서는 선행학습도 못하게 만들어놨으니까 우리를 의존해야 된다 이렇게 또 홍보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선행학습의 효과성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일반고 고등학교 교사를 수학교사로 8년 있다가 퇴직을 했는데요. 네.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정상적으로 교육과정 운영하는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그런 불안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만 좀 제어할 수 있고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면은 그런 사교육과를 의존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이 부분들이 어떤 마케팅이라던가 또 그런 홍보로 인해서 좀 그쪽으로 더 갈 우려들 또 그런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현행 대입 제도를 고쳐야 한다,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의견이세요? 이제
대입 전형 같은 관련된 부분이 사실은 선행학습의 주된 요인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이제 인정을 합니다. 또 수학 교육 과정 같은 게 또 핵심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입 전형이라던가 다른 부분들을 개선을 해야지만이 좀 이렇게 선행학습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공교육 기관 부분에서 이렇게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은 그것과 별도로 또 없어져야 될, 좀 개선돼야 될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하고 대입 전형에 있어서도 개선을 하는, 그러니까 다 필요한 것이지 뭐 이게 때문에 이거는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잘못된 주장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공교육 언급해 주셨는데 현재 공교육에서조차 선행학습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공교육 현장은 어떻다고 지금 파악하세요? 예,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그 고등학교에서 이제 사실 그 수학 특히 이제 이과 과정입니다. 지금 너무 이제 많은 내용들을 네네. 배우고 그것을 모두 수능해서 시험을 봐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예. 게다가 여기에 EBS 필수 연계까지 들어오면서 네. 사실은 굉장히 많은 학교 내에서 선행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알면서도 수능을 대비하려면 그게 어쩔 수 없어라고 서로 이제 이해하면서 이게 넘어갔었던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 부분들이 개선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안상진 부소장이었습니다. 도전해보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카이다이빙, 알프스 캠핑 등 쟁쟁한 경쟁자를 누르고 1위는 의외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ee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지금까지 타이어 쓰고 바꾸고 쓰고 바꾸고 하지만 금호 타이어 관리받고 보상받고 관리받고 또 보상받고 이것이 한국에 없던 금호 타이어의 새로운 생각. 금호 타이어 마모 수명 보증제 생각의 무브 금호 타이어. 2013년 쉐보레가 국내와 글로벌에서 자체 판매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놀라운 소식. 그리고 놀라운 혜택. 최대 3년 3.9% 할부 및 추가 할인. 말리부 캡티바 1.9% 할부에 최대 80만 원 특별 할인까지. 2014년에도 놀라움은 계속됩니다. 일부 차종 제외 2월 28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에서는요. 민주당의 장애투쟁 옳은 결정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보내주신 의견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9992님은요. yes, 옳습니다. 잘못된 것이 많고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결론도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라고 의견 주셨고요. 9639님은요. 반대합니다. 원내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네, 뉴스 들으시고요. 저는 3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